동네 서점의 마지막 날 2편 숨겨진 이야기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에 도착했다. 손에는 큰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수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아저씨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요. 민수가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이 서점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어요. 사진을요? 네, 사람들의 표정, 서점의 모습, 마지막 순간들을 모든 걸 담아서 사진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준은 감동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물론이에요. 아저씨와 이 서점에 대한 제 감사의 표현이에요. 민수는 이미 어제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제목도 정했어요. 책이 있는 집의 마지막 이야기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처럼 일하시면 돼요. 민수는 서준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부터 찍기 시작했다.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손놀림에는 특별한 우아함이 있었다. 아저씨, 이 서점을 처음 열었을 때 이야기해주세요. 처음요? 서준이 잠시 손을 멈췄다. 1984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왜 서점을 하게 되셨어요?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서준이 카운터 뒤에 작은 사진을 가리켰다. 저 사진 속 여자가 제 아내였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한 마리 여보,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해봐요였거든요. 민수는 조용히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오신 거네요. 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화요일 오후 영희 선생님이 평소처럼 아동도서 코너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다. 선생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서준이 영희에게 다가갔다. 뭔가요? 이거예요. 서준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책이 들어있었다. 영희 선생님께 15년 동안 이 서점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책으로 달래시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을 그 아이의 이야기로요. 서점 사장 김서준.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림책의 제목은 엄마의 마음속에 사는 아이였다. 서준이 직접 글을 쓰고 지혜에게 부탁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책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다. 민수는 그 순간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수요일에는 철민이 평소보다 일찍 왔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 3명과 함께였다. 사장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죠. 철민이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사장님, 저희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계획이요? 네, 저희 같은 은퇴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철민이 설명했다. 인생 이모작 독서회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모임 장소가 없어요. 서점이 문을 닫으면 철민과 친구들의 표정이 아쉬워졌다. 사장님, 혹시 집에서라도 모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집에서요? 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사장님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요.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정말요? 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서점은 사라져도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지훈과 소영이 함께 왔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서준이 물었다. 네, 사실. 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오늘 소영이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정말요? 네, 저희가 처음 만난 이곳에서요. 지훈은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다. 사장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영광이에요. 서준이 기뻐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소영에게 프로포즈했다. 소영아,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에서 약속하자. 평생 함께 책을 읽으며 살자. 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수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모두 사진에 담았다. 축하해요. 서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제가 결혼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준이 특별히 포장한 책 2권을 건넸다. 신혼부부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에요. 금요일에는 김할머니와 준호가 오후 내내 서점에 있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마지막이니까 추억을 많이 만들어두고 싶어서.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장님, 할머니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네, 보여드릴게요. 김할머니가 천천히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비록 더듬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글을 읽고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서준이 감탄했다. 이 서점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신다면서요? 네, 야학에 등록했어요.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78세의 할머니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그 조용한 학생이 나타났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그 학생이 서준에게 인사했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를 하네요. 네,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은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여기서 읽은 책들의 감상문이에요. 노트에는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 5년 동안 100권 넘게 읽었어요. 모두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책들이고요. 서준은 놀랐다. 이렇게 많이? 사장님 덕분에 제가 꿈을 찾았어요. 꿈이요? 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좋은 책을 쓰는 작가요. 학생이 또 다른 노트를 보여줬다. 이건 제가 쓴 소설이에요. 이 서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토요일 저녁 서점에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단골들이 모인 것이다. 민수, 영희, 철민, 지훈과 소영, 김할머니와 준호, 조용한 학생 성민, 그리고 지혜까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서준이 감동했다. 우리가 모두 이 서점 덕분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각자 서점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영희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의 시간에 대해, 철민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이야기를, 연인들은 첫 만남의 순간을,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성장한 시간을, 성민은 꿈을 찾은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때 지혜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사장님, 제가 출판사 사람들과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사장님의 40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요? 네, 동네 서점 사장의 40년이라는 제목으로요. 민수 씨의 사진과 성민이가 쓴 소설도 함께 넣어서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의 이야기는 꼭 남겨줘야 해요. 하지만 서준은 망설였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성민이 외쳤다. 사장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모두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일요일 아침, 서점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서준은 일찍 일어나 서점에 왔다. 40년 동안 해온 일상을 마지막으로 반복하고 싶었다. 책 정리, 먼지 털기, 새 책 진열. 하지만 오늘은 새 책 대신 추억을 정리했다. 민수가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을 모아두고,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둔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오래된 단골들,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이 동네에서 이런 곳이 사라진다니 아쉬워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될까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지만 서준은 끝까지 친절하게 답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출판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대한이라고 합니다. 출판사요? 네, 동네 서점들과 함께하는 출판사를 만들려고 해요. 박대한이 설명했다. 요즘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때문에 동네 서점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 서점만의 특색 있는 책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특색 있는 책이요? 네, 지역 이야기, 서점 사장님들의 경험담,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박대한이 서준을 바라봤다. 사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하자는 건가요? 네, 사장님의 40년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박대한이 진심으로 말했다. 서점 운영 컨설팅, 책 추천, 독서 모임 진행,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서점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곳에서 계속 살릴 수 있어요. 서준은 고민에 빠졌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서준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요? 서준이 잠시 생각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 서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그 증거예요. 서점은 사라져도 이 인연들은 계속될 거예요. 저녁 8시, 드디어 마지막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번 일주일 동안 확인한 것은 40년간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네요. 영희가 말했다. 네,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요. 서준이 답했다. 박대한의 제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했다. 서점은 사라져도 책과 사람들과의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서준이 박대한의 명함을 다시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